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과연 어떤 약물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재생주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약입니다. 현존하는 약물 중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없애주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요.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사를 맞는 부위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정확하지 않은 부위에 주사를 맞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주사 맞았더니 통증이 좀 줄고 움직임도 편해졌어요. 근데 다시 아파졌어요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그 주사를 다시 맞게 해달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스테로이드가 정확한 부위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사의 위치를 바꾸거나 병명을 다르게 진단을 하신다면 바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부위에 계속해서 주사를 놓게 된다면 스테로이드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년에 3회 이상 맞는 것을 나라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약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관절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자주 맞으시려고 하는 약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나중에 수술을 하실 때 굉장히 의료진이 애를 먹게 되는데요. 수술 결과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테로이드가 작용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어떤 때 써야 되고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할 때 가장 좋은 약입니다. 또한 환부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주변 정리를 하는 역할로도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일례로서 오십견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십견이라고 하면 어른들만 해당이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요즘같이 젊은 세대들이 육체적인 스포츠를 굉장히 즐기는 상황에서는 젊은 오십견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십견같이 관절 캡슐 자체가 염증이 심하고 두꺼워졌을 때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잠깐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보디빌딩에서 쓰이는 스테로이드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약물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보디빌딩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는 병원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오히려 근육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깨가 끊어지고 팔꿈치가 손상이 되었을 때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보디빌딩에서 쓰는 것처럼 근육을 두껍게 하면 나도 낫지 않을까? 물론 약간의 근육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테로이드는 근육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에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손상이 되어 있는 근육에만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장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큽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스테로이드를 쓸 때 관절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근육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약간 쥐어줍니다. 그래서 무게를 더 많이 들 수 있게 해주죠. 훈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끊었을 때 해당 부위의 통증과 손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운동을 좋아한다면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축배를 들어라. 자, 이제 집중하세요. 이제까지 인터넷과 유튜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테로이드와 재생주사의 순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염증만 있다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강화가 되지 않고 약하다면 재생주사를 맞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체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염증도 있는 상태에서 근육도 약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로이드와 재생주사를 동시에 맞으면 될까요? 그럼 굉장히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염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재생주사보다는 스테로이드를 먼저 맞으세요. 비록 내가 약해져서 손상이 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원칙은 염증을 없애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염증을 없앤 후에 재생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맞고 나서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재생주사를 맞으시면 안 돼요. 재생주사를 맞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스테로이드에 작용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는 염증 조직을 포함한 정상 조직에 작용을 해서 주변 조직을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재생주사를 맞아서 혈관이나 콜라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부 다 사라지겠죠. 또 순서를 바꿔서 스테로이드의 약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생주사를 맞아도 그 재생인자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밀려서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시면 돈은 돈대로 쓰고 아프기는 굉장히 아프고 효과는 하나도 없는 쓰리박을 맞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몇 번 맞아서 아예 싹 다 녹인 다음에 재생주사를 계속 맞아서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뭔 개소리야!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절대. 스테로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약물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약물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그 즉시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만족감을 높여주는 주사 중에 하나이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있다고 했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출혈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있게 됩니다. 또한 안면 홍조도 오게 되는데요. 간 수치도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고 본인이 기왕력이 있다면 꼭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하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지장이 받는다면 이 스테로이드 맞는 것을 계속 꺼려 하시거나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맞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맞은 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내가 왜 이 부위에 부상이 왔고 왜 자꾸 염증이 생기는지 원인 파악을 꼭 하셔서 재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병원에 오시는 1번 케이스가 야간통입니다. 바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아픈 건데요. 심지어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아프지만 않으면 병원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오십견은 통증이 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십견을 일부 병원에서는 그냥 참고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권장한다는 얘기는 자주 맞으세요가 아니라 다음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프다면 그 통증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한 내가 팔을 자주 써야 되는 사람인데 통증은 지금 현재 없지만 각도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에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관절낭을 녹여줘서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들 중에 하나인데요.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는 놔주지 않겠다 라고 하고 환자분들은 놔달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는 대부분 큰 병원들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환자는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는 좋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1년에 맞을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웬만하면 이 정도는 참고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진통 소염제 먹는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한번 버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달, 석 달 후에 진료 예약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진통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달, 석 달 동안에 참지 못하고 다른 동네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고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병원에서는 내가 이 주사 맞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맞았느냐? 당신이 이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어깨는 더 많이 망가졌다라고 질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럴 거면 큰 병원에서 책임을 지시고 확실하게 주사 한 번을 놔주신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쁜 약이니까 맞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병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사를 놔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스테로이드는 너무 아끼지 마시고 주사를 놔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십견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각도도 안 나오게 되죠. 둘 다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오십견은 염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증이 주로 있고요. 그 통증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염증은 줄게 되지만 그만큼 어깨의 각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게 사라지고 나니까 어깨, 즉 팔이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브리즈망이라고 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신마취 혹은 부분마취를 하고 어깨에 주사를 놓고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의료진이 팔을 강제로 꺾는 행위가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숙달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있겠지만 이 브리즈망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즉 시술 받은 직후에는 팔이 올라가게 되는 기적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굳어져 있는 캡슐을 찢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관절낭이 굳어져서 단단해져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꺾기 때문에 관절낭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감싸고 있는, 꽉 잡고 있는 관절낭이 없어졌기 때문에 팔은 올라가게 되지만 그 관절낭이 찢어져서 생기는 통증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통증은 2, 3일 내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깨가 정상적인 어깨가 되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판이십니다. 어깨 내부에 있는 회전근개 및 캡슐은 손상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리즈망을 하고 나서 더 크게 아프거나 더 손상이 되는 경우도 정말 자주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스테로이드와 재생주사는 정반대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사지만 서로 적시적절하게 케이스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주는 주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아프고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적절한 주사를 맞게 된다면 바로바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스테로이드와 재생주사를 맞는 시기, 순서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